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었던 송 전 대표가 구속됐죠. 어제 6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참고인에게 상황 어떤지 전화한 건데 그게 증거인멸이냐, 너무 불공정하고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몇 명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차 전화한 거였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 송 전 대표 주변 사람들에게 살피기 위해서 전화했다라는 거고 법원에서는 인적인 물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영장을 청구할 때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게 있는데 송 전 대표는 도주의 우려는 아닐 거고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게 영장 전담 부장판사 판단이었잖아요. 두 가지죠. 예. 증거인멸의 우려와 이제 범죄의 심각성.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이 법원에 의해서 구속으로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증거인멸의 우려만 가지고 영장 발부한 것은 아니고 네. 혐의 사실이 이제 소명됐다라고 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 의혹으로 받은 돈이 8억 원 정도인데 넘습니다. 본인은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돈이고 문제가 없다. 투명하게 지출이 됐고 보고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거는 그 해당 연구소에 예. 해당 연구소 활동을 위해서 후원금이 들어왔느냐, 예. 혹은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소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지만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라든가 다른 이제 정치 활동을 위해서 쓰여졌느냐. 송 전 대표를 위한 캠프였다. 네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연구소에 후원금이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고자 했다는 것은 검찰은 이것을 이 연구소를 그냥 순수한 연구소로 보질 않고 해당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쓰여졌다. 선거나 정치활동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본 거죠. 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가칭 윤석열 퇴진당 이 당을 이름으로 신당 창당에 열의를 드러냈었는데 지금 구속되면서 정치 생명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이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송 전 대표 기사회 생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글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 사실 이 그 해당 이제 사건 돈봉투 및 정치자금 위반 일부 또 뇌물수수 네. 이 사건을 갖고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우선은 그 이전에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또 서울시장 출마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해놓고 대선 패배하니까 바로 이제 서울시장에 또 출마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썩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다가 네. 이제 이 소위 돈봉투 사건까지 이제 터졌고요. 또 예. 이거를 대하는 방식이 신당을 만든다 이런 걸 다 하나의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이제 방어적인 행위로 네네. 읽혀지는 그런 거를 해서 좀 안 맞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나 이런 것에 조금 뭐랄까요, 잘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예. 정치적으로 이제 신당 이름까지 정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연대를 이준석 연대 등등등을 또 표방을 하고 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해당 사건에 대한 방어로 해석되어지는 이런 것도 과정상에 조금 송영길 전 대표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이제 구속이 되고 이후에 이제 재판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죄가 나고 또 정치적인 일종의 이제 이미지라 그래야 될까요? 그동안에 이제 정치 행보, 정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별로 점수도 못 얻고 그러면은 네. 두 가지를 다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는 송 전 대표 구속 사안에 대해서 소위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의 목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탈당했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언급이 특별히 없었는데 현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할 수 있는 특별한 말이 없겠죠. 민주당 지도부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탈당을 해서 무소속인 상태지만 예.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또 웅변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대 20일 정도 구속 기간 동안 이 돈봉투 수수 뭐 의원들 명단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관석 의원 재판에서 21명 뭐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엔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뭐 남편 상당에서 형집행 정지가 되긴 했는데 이분이 또 어떤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 지금 총선 앞두고 너무 큰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뭐 선거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정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송영길, 윤관석 구속 그리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과 이제 받은 사람. 그래서 받은 사람이 특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민주당에 안 좋은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또 김건희 특검법이 있거든요. 이른바 쌍특검. 네, 쌍특검법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비돼서 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의원까지 이 막 수사를 넓혀가고 네. 막 소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김건희 특검법이나 쌍특검법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서 뭐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여당에 의해서 이걸 방해하는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이런 장면들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벌어진다면 여당으로서도 이 사건만 돈봉투 사건만 봤을 때는 예. 의원들이 이제 공세도 하고 뭐 이럴 수도 네네. 있지만 대비되고 상대적인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일 시기에 보게 되는 국민들의 시선, 관점은 또 어떻게 평가되어질지 예. 그거는 오히려 저는 여당에 꼭 좋은 장면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사안을 대하는 방식의 국민의 차이가 생긴다면 국민 여론은 또 급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예, 그렇군요. 자, 뭐 민주당 걱정이 뭐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탈당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논란과 갑론일박이 있습니다. 자, 어제 주목된 행사가 있었죠.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 기리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 VIP 시사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인사가 마주칠 것인가 주목이 됐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방송 출연 등의 스케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피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그 시사회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깊은 얘기가 가기 힘들겠죠. 네. 근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소위 신당설에 대해서는 우선 상응하는 노력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했어야 됐고 그래서 만류하고 설득하고 감싸안고 좀 가라앉히고 예. 또 귀담아 듣고 또 예. 교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이런 이제 노력들이 전제돼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낙연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은 뭐 저부터도 그건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마땅히 그건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낙연 전 대표가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설득하고 이런들이 선행이 되고 그러고도 탈당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안철수 대표 탈당한다 그랬을 때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네. 그런 노력들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성명을 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 앞에 노력이 결격이 되고 이낙연 대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성명을 내고 이래 놓으니까 더 이제 악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최근 어딩이 요 전만 해도 뭐 1월에 새로운 모습 보이겠다. 이재명 그랬죠. 대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냥 네. 아예 굳힌 걸로 예. 그러나 지금도 민주당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인다면 하는 여지를 시간을 준다는 의미였다. 예, 여지를 이제 남겨두는 예. 그런 걸로 조금 워딩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더 노력을 민주당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뭐 이런 표현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만류하고 잡아주고 좀 이런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위 친낙계라는 분들도 이건 아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탈당 신당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다 공감들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비판받아 마땅해요. 네, 그러나 당 지도부 또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않게 탈당하지 않게 예, 하기 예.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있다. 근데 두 가지가 없었거든요. 네. 하나는 이낙연 대표도 왜 신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좀 확인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소위 이제 이 이재명 체제 아닙니까 지금 네. 여기서 이낙연 대표 등이 또 비명계 등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친명 패권 공천이라든가 네네. 비명 공천 학살이라든가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이 퇴행했다라든가 이런 이런 지적을 그야말로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명쾌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네. 오늘도 사무총장의 소위 말해서 경선 대상이죠. 여기를 조정식 사무총장. 예, 적격 심사에서 날려버리고 네. 그리고 또 있을 것 같아요. 단독 공천을 노리는 이재명 체제 핵심들이. 예. 그러면 이것은 간극이 더 벌어지는 거고. 오히려 더 거 자극하는 봐라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매우 안 좋은 이재명 체제에서 매우 안 좋은 장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문제와 걱정은 이쪽에 더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당 내에서도 뭐 비명계 뭐 여러 인사들도 그렇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좀 여러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통합이나 갈등 봉합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박용진 의원도 뭐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 식으면 그 종착 혁신이 없는 패배만 남을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철희 전 의원도 같은 식구였던 사람을 그렇게까지 대할 게 있냐. 이낙연이 회군할 명분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 일정?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예. 그럼 이낙연 총리 말고 두 분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분은 회동을 했고 한 분은 또 하실 예정인데 그게 새 총리 갈라치기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네. 상응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고 그것이 없이 한술 더 떨어서 친명 패권 공천이라는 그런 장면들을 오히려 보여주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뇌관이에요, 뇌관. 네. 그러면 뭐 김부겸 전 총리 어제 만났는데 뭐 중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좀 김 전 총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구든 이낙연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는 만류하고 예. 또 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할 의지들이 있고 그러나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 또 민주당도 변화의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뭐 창당 이런 류의 얘기를 너무 섣불리 빨리 꺼낸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신중한 이미지고 뭐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 이런 코멘트들 많이 하는 분인데 게다가 소위 친낙계란 분들도 따라 나서겠다 이런 사람이 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미스터리하게 뭐 새해에 좋은 모습 보이겠다. 좀 이것도 좀 물음표가 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신당설과 이준석 신당설이 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일관되게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총선 진다. 그래서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신당이 불가피하다. 예. 요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네, 애둘러 비판만 했죠. 그렇습니다. 예, 친명계를. 예. 네. 그래서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화두를 던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된다. 뭐 그냥 신당하겠다 이렇게 읽혀지니까 지지를 못 받았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이렇게 저도 완전히 이제 생각이 굳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제 회군할 여지들은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조금 남겨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회군 과연 뭐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신당의 뜻을 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난 20대 총선 2016년이었죠. 이른바 국민의당의 창당으로 뭐 38석 뺏겨버리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악몽이 민주당 내에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이런 가능성이 정도 있나요? 2016년 상황하고 네네. 지금 예.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지금 상황에서의 이낙연 대표 신당 이런 것을 해결해내지 못하면 못하게 해결해내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로 의지와 정치력의 부재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신당이 2016년에 국민의당처럼 예.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고 호남을 석권했잖아요. 네. 이 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안 보이고 네. 그다음에 지역 기반이나 계층 기반 당연히 안 보이고 네. 그다음에 왜 신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싫다 말고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한다. 신당 못하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16년도보다 훨씬 더 지금이 용이하죠.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란 말이군요. 그렇다고 이게. 저는 네.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의지와 정치력의 문제다. 그것을 10분 발휘를 하면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16년도에는 딱 보였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해당 지역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뭐 70% 육박하잖아요. 예. 그리고 인물이 있었고 뭐 안철수, 박지원 전 원장이나 뭐 박지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김한길 따라 나갔고 뭐 하고 네, 예. 그 전에 건너갑 고문님까지 그렇죠. 다 네, 나가시고 네. 의원들이 20명 정도 나가고 그래서 상황이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항공모함이 출연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돛담배 하나를 예. 띄우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거를 해결을 못하냐. 네. 그래서 그거는 정치력과 의지 이런 문제들이 10분 발휘가 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낙연 전 대표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죠. 뭐 이게 뭐 기획 함정 영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동안 어떤 입장이 전혀 없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조금 전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한마디가 또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짜 몰카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법을 가지고 논하고 민주당의 여러 사건을 대하는 태도, 예. 언어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네. 최소한 그게 함정이든 몰카든 네. 대통령의 부인이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은 거, 음.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네. 그나마 또 이 일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김건희 여사의 몰카 빼고 함정 빼고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은 행위나 혹은 또 대가성이 있는 행위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뭐랄까 판단 또 법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몰카 공작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몰카 공작, 몰카는 몰카인데 공작이란 말이 이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뭔가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획해서 일을 벌인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좀 평이양된 시각 아닐까요? 그걸 속인 게 아니잖아요. 네네. 해당 언론하고 그 목사님이 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의 부인이 선물을 받거나 혹은 안 좋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예. 또 뭐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가지고 네. 사전 기획하고 그렇게 사서 한 거다. 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속인 게 아니고 밝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물을 받은 행위, 그것도 명품백을 받은 행위,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법과 이제 이 여론의 심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을 그냥 몰카 함정이라는 말로 퉁쳐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법률적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부인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늘 논란의 정점에 있었던 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의 문제와 또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문제인데 요 프레임을 함정이니까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사실 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목사님의 진술 말고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초점을 일부러 흐트러뜨리는 그런 잘못된 프레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몰카 영상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은 이 폭탄주 보도가 곤혹입니다.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분초를 아끼는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를 마셨다는 건데 이건 격려하는 자리, 뭐 대통령실의 항변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아휴, 저는 뭐 직장 내 괴롭힘, 학교 내 괴롭힘 얘기는 들어봤어도 예. 이 총수 괴롭힘 정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엑스포 유치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진술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네. 8시부터 11시, 10시 예. 내지 11시까지 폭탄주를 마셨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다음날 돌아오는 날이고 기업의 총수들은 남아서 또 엑스포를 위한 활동이 예. 27, 8일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상황에서 밤에 밤늦게까지 폭탄주를 돌렸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1분 1초 아끼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뛰고 원팀 코리아 얘기하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앞뒤가 다른 사람인데요. 거기에 재벌 총수들이 있잖아요. 외국 갈 때 필요 이상으로 재벌 총수 동원을 많이 하고 부산의 떡볶이 먹방에 또 네. 동원하고 이재용 회장은 뭐 한 10번쯤 따라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폭탄주 자리까지 실제로 기업에서는요. 예. 용산에서 그런 이제 대통령 일정에 합류하고는 죽을 마실 거예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그 뭐 폭탄주 자리까지 만들고 떡볶이까지 먹어야 되고 이런 게 하나의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런 차원으로 읽혀지지 않고 예. 겉과 속이 다른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여지니 예. 체벌 총수 괴롭힘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타시사 최재성 전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